안녕하세요. 시그마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와 현금 비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란 무엇일까요? 포트폴리오라는 말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자산을 혼합해서 구성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만 원어치, 채권을 50만 원어치, 현금을 25만 원어치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총 175만 원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자면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을 혼합한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포트폴리오에 내가 목표하는 비중이 주식 7대 현금 3이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서 만약에 8대 2가 됐다. 그럼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7대 3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져서 6대 4가 됐다. 그러면 현금으로 일부 주식을 매수해서 7대 3으로 다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밸런싱은 시장이 극단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과하게 올랐거나 과하게 내렸을 때 더욱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블래시 효과, 이 블래시는 buy low and sell high, 즉 낮게 사서 싸게 팔아라 라는 말이죠. 이런 블래시 효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단일 종목만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횡령 사건이 있거나 대표가 구속되거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입게 되는 손실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리스크 감소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종류에는 크게 정적 포트폴리오와 동적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 정적과 동적은 포트폴리오 자체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의 비율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적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정해진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5대5면 5대5, 6대4면 6대4 이렇게 자산을 고정적으로 배분하는 특징이 있고요. 동적 포트폴리오는 반대로 자산 배분의 비율을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린다든지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기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정적 포트폴리오의 경우 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의 난이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비율대로 원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 심리는 정확한 분석에 의한 예측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주식이 무작정 오를 것 같다라는 비이성적 투자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동적 포트폴리오의 경우 운용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더 많은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자산 배분의 비율을 잘못 맞췄다가는 포트폴리오를 안 하니 못한 그런 수익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요. 투자 심리가 반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포트폴리오가 동적 포트폴리오고 운영하기 간단한 포트폴리오가 정적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포트폴리오는 7대3 포트폴리오인데요. 7은 위험자산, 즉 주식, 3은 안전자산, 즉 현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합을 따라갈 거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3% 붙는 예금에 있다라는 전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리밸런싱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때 리밸런싱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0.5%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상당히 포트폴리오한테 불리하게 지금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한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현금입니다. 예금에 계속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년 3%의 고정적인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주식 100%, 즉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심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회색 선이 저희가 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7대 현금 3.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죠. 즉 변동성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회색선이 서서히 파란 선보다 더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인 플래시 효과 때문인데요. 이게 셰넌의 도깨비 이론이라고 더 자세하게 이걸 분석한 이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추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평균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주식 100과 주식 70, 현금 30, 저희가 만든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비슷한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 100 같은 경우 4.5%, 주식 7대 현금 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5% 정도의 수익률을 냈고요. 현금 100 같은 경우에는 예금에 예치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3%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연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연평균 수익률을 최대로 높이고 싶으면 주식에 몰빵해야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왜 포트폴리오를 만드냐? 바로 MDD 때문입니다. 최대의 낙폭, Max Dropdown이라고 하는데요. 이 MDD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최대 낙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포트폴리오를 전부 청산하고 나갈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MDD를 줄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시나리오의 MDD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100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51%를 기록했고, 현금 100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하락폭이 없죠. 플러스 3%고. 하지만 여기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은 굉장히 비슷해요. 주식을 들고 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수익률을 냈지만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낙폭이 35%밖에 안 됐거든요. 이 최대 낙폭이 아마 2008년이랑 2009년 이때 금융위기 구간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남들은 반토막 났을 때 나는 35%밖에 안 떨어졌고 남아있던 현금으로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멘탈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 빛난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응답은 댓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